아이를 혼자 키우는 사람에게 출고 승인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품질팀장 오태규는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제 이름표를 떼었습니다. 붉은 줄이 그어진 승인표에는 제 이름, 윤가현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후배 검사원 배도윤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갈 냉장식품은 이미 차량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의하지 않고 출고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 차량의 봉인표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 팀장은 비웃듯 제 앞에 붉은 봉인표를 밀었습니다. 가연 씨는 이제 이걸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봉인표에 적힌 시간은 제가 창고를 떠나기 전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시간에 봉인을 했다는 도윤 씨가 제 눈을 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봉인표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도윤 씨, 이 시간에 어느 문으로 들어갔어요? 도윤 씨는 대답하기 전에 오 팀장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대답은 지나치게 빨랐습니다. 오 팀장은 봉인표를 낚아채 서류철 안에 끼웠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 일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회사사는 안정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안정을 말하는 그의 뒤에서 출고, 경고등이 붉게 깜박였습니다. 제가 지켜온 것은 자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냉장문이 오래 열렸을 때 어느 선반부터 온도가 오르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야간 작업자가 놓친 경고를 발견하면 퇴근 뒤에도 원인을 적어두었습니다. 아침에는 딸 은채의 주먹밥을 만들면서도 창고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를 제 시간에 데리러 가려고 승진 교육도 한 차례 미뤘습니다. 그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을 정확히 하면 누구도 제 삶을 약점으로 삼지 못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제 이름표와 함께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출고 관리자인 서명찬 차장님이 굳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멈추면 배송지연 책임이 품질팀에 돌아갑니다. 오 팀장은 기다렸다는 듯 제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윤가연 씨가 불안해서 절차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바닥에 이름표를 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점검표에 빈칸을 짚었습니다. 봉인한 사람은 있는데 냉장문을 다시 연 기록이 없습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명찬 차장님은 점검표를 가까이 당겨보았습니다. 오 팀장은 곧바로 말을 잘랐습니다. 센서 오류입니다. 지난주에도 있었어요. 지난주 오류를 정리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센서가 아니라 문짝의 압력 차이였고 수리 전까지 수동 확인을 병행하자고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는 오 팀장의 결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당장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숨기는지보다 먼저 식품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10분만 주십시오. 세 번째 차량만 다시 열겠습니다. 오 팀장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이 끝났어요. 그 순간 도윤 씨가 제 옆으로 반걸음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확인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처음으로 제 편에 선 말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도윤 씨는 입사 첫날부터 제가 교육한 후배였습니다. 어머니 수술날 그가 자리를 비웠을 때도 제가 야간 검사를 대신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잊지 않았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오 팀장은 도윤 씨를 오래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번 정규직 심사 포기할 수 있어? 도윤 씨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명찬 차장님은 시선을 내렸고 주변 직원들은 한 걸음씩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일이 단순한 센서 오류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오 팀장은 제 약점뿐 아니라 모두의 두려움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끝내 제 쪽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출고해도 됩니다. 그 말이 아픈 건 도움을 받지 못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켜준 시간을 그가 제 삶을 밀어내는데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속으로 변명해 주었습니다. 정규직 심사를 앞두고 겁이 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만 남으면 진실을 말해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명찬 차장님이 출고 재개 버튼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 앞에 제 사원증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권한을 거두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 안전을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버튼을 누르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오 팀장의 입가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제 사원증을 뒤집어 놓고 출고를 강행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이 문을 나서는 동안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학교 돌봄 교실의 한서진 선생님이었습니다. 은채 어머니, 오늘 신청된 연장 돌봄이 방금 취소됐습니다. 저는 통화 화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장 돌봄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회사 담당자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오 팀장이 제 근무 일정을 바꾸면서 돌봄 확인서까지 회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변경 승인란에는 도윤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승인란을 보는 동안 은채 선생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어머니께 확인하지 않고 취소할 수는 없어서 아이는 교실에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학교는 요청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제게 먼저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데리러 가겠습니다.
전화를 끈 차 오 팀장이 못마땅한 얼굴로 시계를 두드렸습니다. 이래서 중요한 자리를 맡기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는 제 딸을 흔들면 제가 물러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원증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서랍에서 일일 인계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 글씨로 채운 남색 수첩은 입사 뒤 매일 제 손을 거친 물건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문제가 없으면 한 줄만 적었지만 저는 온도와 문 상태를 함께 기록했습니다. 오 팀장은 그것을 지나친 걱정이라고 비웃곤 했습니다. 그날은 그 습관이 처음으로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새벽 교대란에는 도윤 씨의 서명이 없었습니다. 그가 봉인을 확인했다면 반드시 남아야 할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수첩만으로 그가 거짓말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적어두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돌봄 교실 문이 열리자 은채가 작은 가방을 메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찍 왔네. 저는 아이 앞에서 억울한 얼굴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직접 데리러 왔어. 은채는 제 목에 걸려 있어야 할 사원증이 없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도 묻지 않고 제 손에 따뜻한 우유를 쥐어주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가방에 넣어준 우유였습니다. 차가워진 제 손바닥 위에서 온기가 번졌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지만 저는 얼른 뚜껑을 열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이가 저 때문에 자기 하루를 줄이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은채가 숙제하는 동안 저는 회사에서 받은 근무 변경 알림을 다시 읽었습니다. 변경 시각은 새벽 교대가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오 팀장은 먼저 제 근무를 바꾸고 그 다음 돌봄 확인서 회수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창고에 남지 못하도록 시간을 맞춘 듯했습니다. 그래도 추측만으로 맞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인계 수첩에 적힌 설비 번호와 회사가 직원들에게 보내는 점검 결과를 대조했습니다. 세 번째 차량에 실린 제품은 제가 수동 확인을 요청했던 선반에서 나왔습니다. 붉은 봉인표는 단순한 출고 표지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어떤 상태로 차량을 닫았는지 남기는 마지막 책임 표시였습니다. 그 표를 오 팀장이 가져갔다는 사실도 날짜와 함께 적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는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종이봉투를 양손으로 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은채가 좋아하는 호두 과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과자보다 오늘 일을 설명해줘. 도윤 씨는 종이봉투에 모서리만 접었다 폈습니다. 팀장님이 시킨 건 맞습니다. 선배님 이름으로는 출고가 늦어진다고 했어요. 봉인은 내가 했어?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붙어 있었습니다. 붉은 봉인표의 출처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확인했다고 말했어? 정규직이 되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기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실을 외면해야만 얻는 자리가 나중에는 사실을 바로잡게 해줄 거라는 말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에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내일 점검회의에서 방금 한 말을 그대로 할 수 있어? 도윤 씨는 한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겠습니다. 근무 변경도 제가 승인한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계정으로 승인이 처리됐지만 비밀번호를 오 팀장이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공용 사용이 금지된 계정을 누가 어떻게 썼는지는 회사가 확인할 일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할 것은 도윤 씨가 내일 어떤 선택을 하는지였습니다. 그가 돌아선 뒤에도 종이봉투는 의자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원 출입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사원증이 정지되어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보안 담당자인 정세란 대리님이 안쪽에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어주는 대신 유리 너머로 제게 물었습니다. 가연 씨가 직접 출고 중지를 요청했습니까? 네, 냉장문 재개방 기록이 비어 있었습니다. 세란 대리님은 주위를 살핀 뒤 출입문 옆 상담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전날 제가 제출한 점검 보고서를 자신이 접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보안 보관함에 들어가 있었고 오 팀장도 내용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출입 권한 변경과 보관함 접수 시각뿐입니다. 그 선을 분명히 한 뒤 그녀는 출력된 변경 내역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제 사원증은 출고 중지를 요청하기 12분 전에 이미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오 팀장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권한을 거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입을 막을 순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세란 대리님은 잠시 입술을 다문 뒤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 사실은 제가 확인했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말에는 위험이 따랐습니다. 오 팀장은 보안 인력 평가에도 의견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에 서서 손해를 감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에 얹혀있던 것이 풀리며 목소리가 잠시 갈라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확인하신 범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점검회의는 이틀 뒤로 정해졌습니다. 그 전까지 회사는 세 번째 차량의 제품만 회수해 별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출고를 멈추지 않았고 제 복직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거 없이 소란을 피웠다는 오 팀장의 말에는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오후에 도윤 씨가 전화했습니다. 선배님, 내일 제가 먼저 사실을 적어 제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날보다 단단했습니다. 저는 잠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기회가 오면 그는 결국 오른쪽을 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에서 임시 조사 안내가 도착했습니다. 오 팀장과 도윤 씨가 각각 경위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도윤 씨가 약속을 지켰다고 믿으며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위서 첫 문장은 전날의 고백과 정반대였습니다. 윤가연 선임의 반복적인 조기 퇴근 때문에 제가 대신 봉인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인계수첩 사진에는 원본에 없던 도윤 씨의 서명이 선명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경위서를 닫고 남색 인계수첩을 펼쳤습니다. 도윤 씨의 서명이 들어갈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수첩은 출고 중지 뒤 제가 직접 가져왔고 집에 도착한 뒤로 책상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첨부 사진은 누군가 미리 찍어둔 사본에 서명을 덧붙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달라 보인다는 주장만으로는 누가 바꿨는지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원본의 모든 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회사 조사 담당자에게 원본 제출 방법을 물었습니다. 다음날 세란 대리님이 입회한 자리에서 수첩을 보안 보관함에 넣었습니다. 보관 번호 대신 접수 날짜와 보관 목적을 한글로 적은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도 수첩을 마음대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오 팀장이 붉은 봉인표를 가져간 장면도 조사 담당자에게 알렸습니다. 담당자는 봉인표가 품질팀 보관 서류철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없는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 사실의 순서를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학교로 은채를 데리러 갔습니다. 서진 선생님은 연장 돌봄 취소 요청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교가 회사 요청만으로 돌봄을 취소하지 않았고 재확인 전에는 아무 변경도 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은채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교가 지킨 것은 절차였지만 제게는 아이의 하루였습니다. 은채는 복도 끝에서 친구와 웃으며 나왔습니다. 그 웃음을 듣자 제가 무엇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일자리를 붙들기 위해 아이의 권리를 협상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오 팀장이 처음으로 제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가연 씨, 일을 이렇게까지 키울 필요는 없잖아요. 목소리는 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경위서의 거짓 내용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복귀부터 시켜줄 테니 서로 한 걸음씩 물러납시다. 그가 제안한 조건은 단순했습니다. 제가 출고 지연 우려를 과장했다고 인정하면 사원증을 다시 열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안전 승인권은 도윤 씨에게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제 이름만 돌려받고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라는 뜻입니까? 오 팀장은 달래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계속 일하려면 현실적인 선택도 해야죠.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제가 침묵해야만 현실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조건은 받지 않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제 앞에는 식어버린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은채와 나눠 담은 달걀말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뚜껑을 덮으려다 안쪽에 붙은 작은 붉은 얼룩을 보았습니다. 토마토 소스 자국이 봉인표의 색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봉인표에 적힌 시간이 왜 이상했는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시간에는 냉장문 점검이 진행 중이어서 차량 봉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은 제가 만든 절차가 아니라 시설팀의 정기작업 일정으로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새 증거를 찾으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미 회사에 등록된 작업 일정과 출고 기록을 같은 시간 순서로 확인해 달라고 조사 담당자에게 요청했습니다. 봉인표리 시간이 진짜라면 오 팀장의 출고 설명이 틀렸고 그의 설명이 맞다면 봉인표가 나중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둘 다 동시에 참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날 조사 담당자는 회의 범위를 알려왔습니다. 시설팀 작업 일정, 출입 권한 변경 내역, 원본 인계수첩과 붉은 봉인표를 한자리에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찾는 회의가 아니라 이미 확보된 자료의 순서를 맞추는 자리였습니다. 참석자는 저와 오 팀장 도윤 씨, 명찬 차장님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세란 대리님은 자신이 확인한 권한 변경과 자료 접수 과정만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도윤 씨에게도 경위서를 고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압박 때문에 거짓말했다면 이제는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 전날 저녁 도윤 씨가 회사 옥상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난간에서 멀리 떨어진 채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경위서 사진은 팀장님이 만든 겁니다. 내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도윤 씨는 이번에는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네, 원본이 나오면 더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는 정규직 추천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팀장의 지시로 제 돌봄 확인서, 회수 요청을 승인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 일까지 바로잡겠습니다.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가 책임을 지려는 말은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나를 편들라는 게 아니야. 내가 한 일을 내 말로 인정해. 도윤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은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먼저 내려간 뒤 저는 옥상에 잠시 남았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람은 겁을 먹고 잘못할 수 있지만 진실을 안 뒤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완전히 어리석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회의 당일 아침 제 사원증 권한이 임시로 복구되었습니다. 세란 대리님은 출입만 허용된다고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름표를 목에 걸지 않고 손에 쥐채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도윤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 팀장은 안쪽에 앉아 붉은 봉인표가 든 투명 보관 봉투를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세란 대리님이 전날 확인한 봉인 표시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명찬 차장님은 시설 작업 일정과 출고 기록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조사 담당자가 도윤 씨에게 수정 경위서를 내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도윤 씨는 준비해 온 종이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종이가 전날 약속한 인정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 앞을 지나 오 팀장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위서가 사실이라며 새 종이 아래에 자신의 이름을 다시 썼습니다. 도윤 씨가 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오 팀장은 만족한 듯 봉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본인이 2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이제 끝내시죠. 저는 도윤 씨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돌봄 확인서 회수도 내 판단이었다는 거야? 그는 제 얼굴 대신 오 팀장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선배님이 자주 자리를 비워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 순간까지 붙들고 있던 변명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침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갈 길을 알고도 자기 자리를 위해 제 삶을 밀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사원증을 탁자 위에 바로 놓았습니다. 그럼 적힌 순서대로 확인해 주십시오. 명찬 차장님이 시설 작업 일정을 읽었습니다. 냉장문 점검은 봉인표에 적힌 시간보다 먼저 시작되어 한참 뒤에 끝났습니다. 그 시간에는 세 번째 차량이 출고 구역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조사 담당자가 오 팀장에게 봉인 시간을 묻자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었습니다. 작업이 끝난 뒤 시간을 앞당겨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적었습니까? 그의 시선이 도윤 씨에게 향했습니다. 도윤 씨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처음으로 정면에서 부딪혔습니다. 오 팀장은 봉투를 다시 자기 쪽으로 당기려 했지만 조사 담당자가 손바닥으로 막았습니다. 세란 대리님은 봉투의 봉인 상태를 확인한 뒤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가 설명한 것은 자신이 직접 보관한 과정뿐이었습니다. 명찬 차장님은 원본 인계 수첩을 펼쳤습니다. 도윤 씨의 서명은 없었습니다. 첨부 사진과 다른 사실은 분명했지만 누가 사진을 고쳤는지는 그 자리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사 담당자는 도윤 씨에게 물었습니다. 원본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확인했다고 쓴 이유를 본인이 설명하십시오. 도윤 씨의 입술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오 팀장이 낮게 끼어들었습니다. 계약직이 절차를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도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에게 자리를 약속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의 신분을 방패로 쓰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한동안 종이만 내려다보다가 쉰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팀장님이 시켰습니다. 하지만 서명한 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오 팀장이 곧바로 의자를 밀었습니다. 내가 언제 거짓말을 시켰어? 도윤 씨는 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너무 늦게 입을 열었다고 해서 두 번째 서명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정은 봉인표의 시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출입 권한은 제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정지되었고 출고 설명은 시설 일정과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란을 일으켜 뒤늦게 권한을 잃었다는 오 팀장의 말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 담당자는 그 자리에서 징계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 팀장의 출고 승인과 근무 변경 권한을 즉시 중지했습니다. 이미 회수된 제품은 별도 검사를 마칠 때까지 출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경위서에는 안전 우려를 제기한 행위에 근거가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명찬 차장님은 잘못된 근무 변경과 돌봄 확인서 회수 요청을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호의가 아니라 잘못된 절차를 수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사원증을 목에 걸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돌려놓고 같은 권한 아래로 돌아가지는 않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안전 승인과 근무 평가가 한 사람의 보복 수단이 되지 않도록 분리해 주십시오. 그전까지 저는 현장 승인 업무를 맡지 않겠습니다. 명찬 차장님은 제 요구를 회의 기록에 남겼습니다. 며칠 뒤 오 팀장은 조사 기간 동안 품질팀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가 제출한 출고 기록과 권한 변경 과정도 정식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윤 씨의 정규직 전환 심사는 중단되었고 그는 자신이 작성한 경위서를 직접 정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밀린 임금을 보전받고 임시 복귀했지만 예전처럼 다른 사람의 실수를 조용히 덮지는 않았습니다. 출고 승인과 인사평가는 서로 다른 책임자가 맡게 되었고 돌봄 일정 변경은 당사자의 확인 없이는 처리할 수 없도록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가 모든 편견을 없애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편견이 한 사람의 손에서 곧바로 불이익이 되는 길은 막았습니다. 복귀한 날 저녁 오 팀장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제 직함을 붙여 불렀습니다. 윤선임님, 조사만 끝나면 다시 예전처럼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고지어 품질팀 인계가 엉켜 자신 없이는 정리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과보다 먼저 나온 말은 자신이 잃은 편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절차는 회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필요한 책임은 직접 지십시오. 저는 전화를 끊고 그의 연락처를 업무용 목록에서 지웠습니다. 도윤 씨도 긴 사과문을 보냈지만 답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정정된 경위서를 확인한 뒤 더는 개인적인 연락을 받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용서와 신뢰 회복은 같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 아침 저는 다시 냉장 창고 앞에 섰습니다. 새 봉인표에는 승인자와 확인자의 이름이 따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붉은 표지를 손바닥으로 눌러 상태를 확인한 뒤 제 이름을 직접 적었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으로 되찾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감당할 책임의 범위를 제가 선택한 이름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명찬 차장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확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은채 데리러 가셔야죠. 저는 따뜻한 차를 다 마신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늘 식기 전에 마셔본 적 없던 차였습니다. 학교 앞에서 은채가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 안정은 혼자 모든 짐을 견디는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부당한 책임을 거절하고도 내 삶을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래도 도윤 씨처럼 잘못을 인정한 사람이 다시 설 기회까지 영원히 막아야 하는지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잘못을 고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일과 그 책임을 제가 다시 대신 지지 않는 일 사이에서 어디까지 문을 열어두는 것이 옳을까요?